ongoing thing. 안녕하세요.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소개할 저는 공인중개사이자 부동산학 박사 조성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산업센터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지식산업센터의 메카 금천구 가산동에서 분양, 매매, 임대차를 전문으로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랜드고 서부센터를 개소하여 공인중개사의 창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식산업센터가 여러분들에게 달리 알려져 있는,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잘 알려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지식산업센터를 가장 교과서적으로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발음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산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산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지산의 지금 현재 현황과 관련 법, 그리고 제조, 비제조 이런 형태의 입주 적합 업종, 그리고 정책자금과 세제 혜택, 그리고 산업단지가 있고 산업단지 외의 지산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장점 및 전망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식산업센터의 현황과 관련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건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크고 웅장합니다. 전국에 있는 지산이 모두 이렇게 크고 웅장하진 않습니다. 규모가 10,000평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10만 평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세는 상당히 커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점점 높아지면서 쾌적하고 점점 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 지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식산업센터는 보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제조보다는 비제조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크고 더 쾌적한 건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보통 지하에는 당연히 주차장이 있는데 일반 건물보다 주차 여건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넓게 포지션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층에는 대부분이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이라고 말하는데요. 공장은 공장과 비제조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큰 건물에서 70% 정도가 공장이고 그 외에 한 20%에서 30%는 공장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건물은 공장 이런 부분으로 지금 3층부터 24층까지 공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오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원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 도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도면 형태, 도면은 좀 각양각색이긴 한데 지금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평면도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코너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코너에는 전부 다 이렇게 베란다가 양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을 가장 선호하는데요. 이 도면의 형태에서 제조 또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공개공지와 생태공원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또 보기 힘든 공개공지가 그리고 생태공원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녹지, 그리고 지금 옥상공원 또는 그 중간에 썬큰 이런 식으로 건물이 다른 작은 건물에서 볼 수 없는 형태의 공개공지와 생태공원을 통해서 건물의 쾌적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권에 가장 많고요. 그리고 보면 부산 쪽에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도 이외에 다음 장에서 보시면 그 경기도권인데요. 경기도에서도 보면은 지금 구로구 또 금천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진한 것이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권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서울 말고도 지금 안산, 군포, 성남시 이런 쪽으로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지산이 몇 개인가, 지금 얼마나 많이 증가했냐면 전국적으로 있는 지산은 1143개 정도 됩니다. 네, 우리가 아는 지산은 동네에서 몇 개 볼 수 있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지산은 지금 서울에만 300개 정도 넘고요. 357개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경기도에 492개, 이런 형태로 해서 전국적으로 1143개 정도의 지산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산은 어디가 가장 많으냐면요. 금천구에 142동, 그리고 성동구에 81동, 그리고 구로구에 42동 해서 지역별로 영등포도 있고 강서구도, 송파구도, 강남구도 이렇게 지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357동이라는 게 상상이 가세요? 네. 지산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예전에 제가 이 동네에 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2008년부터 이 금천구 가산동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지산에 8개 건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옮겨 다니면서 분양도 하고 중개업도 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지식산업센터 분양할 때는요,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대륙 포스트 5차가 745만 원에 분양했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륙 포스트 6차는 765만 원, 그 외 건물도 600만 원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대성 디폴리스 같은 경우도 605만 원이 평균 분양가였었지만 사실 여기 대성 디폴리스도 이때는 할인 분양해서 입주를 하게 됐거든요. 그 외에도 700만 원대, 그다음에 800만 원대 이런 식으로 분양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2021년 지금 현재 제가 이 건물에 있지만 저희 대성 디폴리스를 지금 1,100만 원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이 모든 건물들이 1,100만 원이 아니라 1,400만 원까지도 지금 매매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건물들은 1,600만 원, 1,700만 원, 예정된 건 1,800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를까요? 여기 지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산 가격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땅값이 오르고, 그리고 자재비가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런데다 선호하는 사람들까지 많게 되다 보니 가격이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식산업센터가 뭐지? 지산은요, 마치 아파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산엔 지금 공장이 있다는데, 지산에서 사무실을 한다는데, 그 지산은 이제까지는 개인 건물, 아니면 어떤 회사가 운영하는 건물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집합 건물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파트와 같이 우리가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빌라도 집합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합 건물 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의 복수의 생산 기능을 집단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데요. 한 건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3층 이상이면 되고요. 그리고 6개 이상의 공장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지산을 왜 지었을까요?
토지 이용의 고도화, 그리고 관리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짓게 되죠. 그리고 이 지사는 어떤 사람들이 입주할까요? 어떤 기업이 입주할까요? 보통 도시형 공장이 입주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노동 생산성과 부지 생산성이 높고 물, 전력, 연료를 적게 소비하는 그리고 공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도시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지산에 입주하는 업종들은 먼지가 안 나야 되고 소음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냄새가 안 나야 되고 이런 업종의 제조업들이 지산 자체에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을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 다르고 지산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에서 도시형 업종의 회사들이 모여서 공장을 운영하고 또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사무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를 운영하다 보니 점점 쾌적한 걸 느끼게 되고 또 다른 회사들과 같이 업무를 협약하고 또 정보를 또 공유하면서 일하다 보니 굉장히 편리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실도 또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파트형 공장보다는 사무실 형태로 쓰는 게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은 건물들이 공장 형태가 많다고 하면 지금 짓는 건물들 의도적으로 오히려 사무실을 넣는 형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건물만 하더라도 화물 엘리베이터가 12층까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화물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 사무실로 쓰는 회사들이 많이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산에 입주하는 업종들이 보통 정보통신산업 또 뭐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이렇게 사무실 형태로 들어오다 보니 아파트형 공장이 적합하지 않다. 그 이름도 지식산업센터로 바꾸게 된 케이스입니다. 지금 현재 700만 원대, 600만 원대 이런 물건은 정말 찾기도 어렵고요. 지금 현재 분양하는 것들이 1,600만 원, 1,7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아닌 성수동이나 문정동은 어떻습니까? 문정동은 지금 3천만 원을 넘게 됐잖아요. 대부분이 공장보다는 사무실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성수동도 최근 2,300만 원, 2,500만 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거기도 보통 사무 형태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 지식산업센터는 최초의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제도에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지식산업센터가 현재는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 산업에 입주가 돼서 지식산업센터를 명칭을 변경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땅이 작은 나라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비슷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공장 아파트라고 하고 있고 대만에서는 표준 공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싱가포르에서는 다층형 공장 빌딩이라고 하고 있고 다른 유럽과 홍콩 등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공장 등록을 아무데나 내주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이런 공장 아파트에 들어가야지만 공장 등록을 내준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어떠냐면요. 우리가 다른 공장에 가서 공장 등록을 내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공장 등록 절차가 쉽지 않은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면 공장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제도가 있죠. 우리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한때 그냥 어떤 유행 같은 상품이 아니고 앞으로 점차 더 진화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가고 있을까요? 사실 업종별 현황은 현재 제조업으로 전기전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7,986개, 48.7% 이런 수치는요 정확하진 않아요. 단 전기전자가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계는 23.2%, 그리고 섬유의복이 7% 이런 정도인데요. 제가 이 프로테이지를 그냥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프로테이즈가 어디서 나왔을 것 같으세요? 예. 이 프로테이즈의 집계는 산업단지관리공단, 그러니까 산단에서 관리하는 곳은 입주 체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입주 체결을 해야지만 이런 프로테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회사들은 이렇게 입주 체결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비율이 나오는데, 이 산업단지에 입주 체결하지 않은 산업단지 이외의 건물에서는 이런 프로테이즈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지식산업센터는 이런 업종들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 데이터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입주 체결이라는 절차는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도 말해서 산단과 산단 이외를 설명할 텐데, 산단이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는, 정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산단이 굉장히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제조 공장과 달리 대기 수질, 또 소음, 진동에 대한 환경 오염도가 낮고, 또 조립 라인에서 제조가 가능한 전기전자 업종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세세한 분류로 조금 더 험한 업종도 들어가긴 합니다.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이런 업종도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비제조업으로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 기술 서비스업이 들어가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입주 적합한 업종, 그리고 제조, 비제조업에 어떤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